안녕하세요, 루이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되었는지, 저의 창업 사례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의 창업 사례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을 좀 찍게 됐어요. 일단은 글로벌 셀러로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이 계시는데, 글로벌 셀러로 창업을 하는 게 사실 쉬운 부분만은 아닙니다. 국내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도 그렇듯이 늘상 레드오션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도 당연히 레드오션은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살아남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살아남게 되는 부분이고,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어디든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예전에는 어떻게 창업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이제 이런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은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창업 사례인데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저는 글로벌 셀링, 그리고 온라인 건물주라고 하는 이런 컨텐츠를 판매하는 일, 그리고 물류 사업도 조그맣게 하나 하고 있고, 이제 재테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테크라고 해봤자 남들 다 하는 주식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사실 저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저랑은 좀 안 맞아서 저는 코인 이런 것들은 안 하는데,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늘상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놀러 갔던 사진들인데요. 보시는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제주도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번 돈으로 같이 가족들과 열심히 놀러 다니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글로벌 셀링에서 이제 스몰 브랜드 제품들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덤핑 유통 상품들도 같이 판매를 합니다. 이제 덤핑 유통 상품이라고 하면은 이런 제조업체에서 이제 잘 안 팔리는 이런 제품들을 덤핑 형태의 가격으로 갖고 와서 판매를 하는, 그래서 해외로 수출도 하고 국내에서 판매를 할 때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이런 유통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온라인 건물주라고 해서 이제 광고 수익도 가져가고 있고, 전자책도 판매를 하고 있고, 교육 사업에서 대학교에서 출강도 하고 있고, 유관기관하고 같이 프로젝트 사업들도 하고 있고, 코트라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프로젝트성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업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케팅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체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이제 브랜드를 띄워주는 이런 일들도 같이 하고 있고, 물류업은 현재 이제 국제배송 물류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미국으로 가는 아마존 FBA 이제 특송 대행만 같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업에 관련된 컨설팅 업무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글로벌 셀링 업무가 가장 재미있게 하는 업무고요. 이런 교육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링크스 캠프라고 하는 브랜드 네임이 이제 이런 온라인 수출에 관련된 통합 교육 플랫폼으로 이제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2009년에 창업을 했는데, 이제 창업하기 전에는 저도 짧게 이런 회사를 다녔어요. 저도 똑같이 이런 직장 생활을 약 한 2년 정도를 했다가, 남들과 똑같이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직장 다녔다가 이렇게 창업을 하게 시작을 했고요. 2009년도에 제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 때부터 창업을 해서, 저 때 가장 먼저 이제 판매를 했었던 것들은 이제 자동차 부품을 저는 되게 무식하게도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 때 무역업을 잠깐 동안 좀 했었어요. 제가 그때 판매했었던 제품들은 현대자동차 부품을 판매를 했었고요. 이제 필리핀으로 자동차 부품을 이제 소량으로 이렇게 수출을 해본 경험이 있다가, 그 외에 이제 이렇게 해외 전자상거래를 좀 알게 돼서 같이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해외 전자상거래에서는 잡화, 화장품, 이런 돈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판매를 했었었고,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통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화장품 판매, 이런 것들 판매를 했었고, 그리고 케이팝도 열심히 판매를 했었습니다. 2014년에서는 이제 해외에서 물류업을 좀 했었어요. 이때는 이제 중국 광저우에 가서 이제 중국 상품 차입을 해서 중국 제품들을 미국하고 일본하고 그리고 싱가포르 이렇게 이제 판매를 했었었고요.
저 때 당시에 되게 좀 재밌었던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17년도, 2018년도에서는 유통업 그리고 해외 전자상거래 관련된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때 당시에 되게 열심히 개발을 했었지만 사실 결과가 좀 좋지는 않았어요. 2020년도에서는 이제 유통업 그리고 스몰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었고, 이제 잡화, 아이디어 용품들, 트렌드 제품들도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현재 유지를 하고 있네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저는 2009년 9월 달에 이제 개인 사업자를 내서 이베이와 큐텐에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저도 되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사업자를 내고 하다 보니까 저처럼 알려주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었었고 참 되게 힘들었었던 기억이 좀 있네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시작한 사업자 설립에서 뭐 지금처럼 이런 창업 교육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제 저는 뭐제 주변에서 창업했던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막 물어보고 모르면은 뭐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고 이렇게 창업을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상품을 판매를 시작했었는데 이제 처음에 제가 판매를 했었던 것들은 여기 보이는 이제 만물 잡화, 즉 잡화에 해당하는 것들 먼저 판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판매했었던 게 노트북 관련된 이런 제품들, 뭐 노트북 관련된 액세서리 이런 것들 열심히 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화장품도 판매를 하다가 그 다음에 케이팝 뭐 이런 것들 판매를 했었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 케이팝에 판매를 했었을 때는 그때 막 동방신기 뭐 이런 것들도 판매를 했었고 뭐 빅뱅 뭐 강남스타일 싸이 강남스타일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걸스 제너레이션 뭐 제품들 뭐 이런 여자 아이돌 제품들 뭐 남자 아이돌 제품들 이게 그 다음에 점점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서는 이때까지는 이제 싱가포르 G마켓, 싱가포르 큐텐 이런 마켓에 주력으로 상품을 판매를 했었고 이때 당시에 정말 열심히 팔았었습니다. 뭐 데일리 판매 건수 저 혼자 사업을 했었었는데 그때 한 50건, 뭐 100건, 뭐 많이 나오면 뭐 200건, 300건 이 정도 나왔었는데 열심히 혼자 판매하고 열심히 포장하고 이렇게 판매를 했었어요. 2012년, 2013년도에서는 이제 이베이와 이제 큐텐 싱가포르를 거의 주력으로 판매를 했었고요. 뭐 부가세 환급 받아가지고 뭐 이런 부가세 환급 받는 것도 이제 제가 다 블로그에 올려놨었거든요. 그래서 뭐 주문건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하루에 뭐 200건, 뭐 100, 적으면 100건, 뭐 많으면 뭐 200건, 300건 이 정도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서는 일본 사람과 좀 알게 되는 이런 인연이 있어서 일본인 친구분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일본 마켓에 대해서 또 알게 되었었고, 일본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고, 이제 사실 제가 이때 정말 일했던 게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정말 잠도 못 자고 열심히 판매를 했었었고, 마진도 정말 괜찮았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해외 전자상거래가 마진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지만 예전에는 리셀러로만 판매를 했었어도 마진율이 진짜 괜찮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더 좋은 사무실로 이전하고 더 좋은 이제 업무 공간으로 이전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큐텐 재팬이나 뭐 큐텐 싱가포르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큐익스프레스라고 알고 계실 텐데 이때 당시에서는 이제 유라시아라는 이름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익스프레스에서 그 다음에 큐익스프레스로 이름이 변경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때 유라시아 이제 지파센터에 저도 맨날 이제 직접 상품 가져다 주고 이랬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사진들은 저도 몰랐었는데 이제 예전에 구글 그 사진에 전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화장품 유통업, 케이팝 굿즈 열심히 팔았었고, 2014년도에서는 이때부터 이제 저는 아마존을 판매를 했었었는데, 사실 저 때 당시에 아마존에 판매를 할 수 있는 한국 셀러들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미국 계좌가 있어야지만 아마존 판매를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조금 우연치 않은 기회로 미국 계좌가 있어서 저는 아마존 판매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까지 판매를 하면서 돈을 제일 잘 벌었었던 때가 이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 FBA로 정말 많은 물량을 배송을 보내기 시작했었고, 정말 마진도 괜찮았었고, 그래서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매출도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박스들이 전부 다 아마존 FBA로 나갔던 박스들이었었고요. 그 중간에 2014년도에 이제 열심히 번 돈으로 중국에 이제 물류 사업을 하러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물류 사업을 하러 중국의 광저우에 저는 뭐 한인거리가 wen징루라고 있어서 이제 그 한인거리에 가서 이제 사무실을 오픈을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중국의 의류 시장이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뭐 동대문 시장처럼 뭐 짠시루 시장, 뭐 싸어 시장 이런 시장도 있어서 그런 시장에 가가지고 상품도 사입하고 포장하고 발송하고 이제 이런 사입대행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사무실 사진인데요. wen징루에 있는 이런 한인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서 뭐 김밥 천국 같은 비슷한 그런 식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의류 잡화 판매했었던 이제 물류 사무실 사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상품 DB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전문화돼서 판매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먹구구식으로 판매를 했었지만 이후에 이제 상품 데이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업무를 최적화를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글 포토에 다 남아있는 사진이라서 그냥 갖고 와봤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 사입대행 그리고 국제 물류 대행업도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뭐 시장 사입하고 맨날 뭐 배송 처리하고 그래서 요거는 저하고 같이 포장했었던 네, 중국 현지에서 채용했었던 분이신데 네,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2015년에서는 이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려고 이런 벤치마킹도 시작을 했었고요. 이때 당시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었던 업체들은 이제 미미박스라고 하는 업체예요. 뭐 이 영상을 뭐 보지는 않으시겠죠. 제가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미미박스는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저런 크리에이션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해외로 수출을 했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미니박스도 벤치마킹을 했는데 자사모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쇼피파이로 2015년에 이제 처음으로 자사모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핀터레스트를 저는 활용을 해서 열심히 마케팅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5년에서는 한국 화곡동 이제 화장품 도매 시장도 분위기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이때까지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중국에서 사드가 터지고 나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분위기가 사실 좋지는 않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17년도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화장품, 뭐 케이팝 이렇게 유통업 판매 계속 했었고요. 2017년도에서는 이제 저한테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인건비가 이제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2017년도에 한 번에 이제 최저임금이 17.6%인가 한 번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 때 당시에 고정비는 올라가고 마진율을 이제 경쟁셀러 때문에 마진율은 떨어지고 직접 판매를 시작하는 브랜드사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점점 수익률이 떨어지는 네, 이런 현상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당시에 이제 사업을 좀 피벗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런 전자상거래 또는 뭐 유통업 이런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한번 판매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화장품 도매업이라고 해서 국내 최초로 낱개 한 개씩 상품을 도매가로 공급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었고 또 한 가지가 해외 전자상거래 통합 상품 관리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또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결론은 일단은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쫄딱 망했습니다. 이제 물론 얻은 것도 굉장히 많고 배운 것도 굉장히 많은데 너무 일찍 개발을 해서 문제가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때 당시에 2017년도에 제가 개발했었던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에 있는 상품 데이터를 크롤링을 해와서 그걸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에 맞게끔 다 자동으로 데이터 변환을 하고 상품을 자동으로 등록하고 그리고 이제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알아서 캐치를 해서 재고도 다 수정을 하고 상품 판매가도 변환하면은 자동으로 판매가 변환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국내 오픈마켓과 이제 도매 사이트 이런 데들을 상품을 자동으로 크롤링도 하고 이제 해외 상품 데이터로 자동 변환도 하고 품절 잔존 관리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사실 잘 안 됐었습니다. 네. 이거 열심히 만들어서 좀 투자 유치를 열심히 받아보려고 했었었는데 이런 해외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이 업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벤처 캐피탈에 소개를 하는 것 자체가 일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너무 일찍 개발을 해서 시장 마켓핏에 안 맞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때 당시에 이제 만들었었던 게 이것만 만든 게 아니라 뭐 Q10 같은 경우에서는 자동으로 광고를 입찰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이거는 2016년 11월 달에 이제 만들었었던 건데, 이제 Q10 재팬이나 뭐 Q10 싱가포르 판매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키워드 광고를 이제 입찰하는 시간이 있죠. 그 입찰하는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딱 입찰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정말 최적의 값을 찾아가지고 자동으로 입찰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었어요. 재밌게 개발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거 외적으로 이제 출고 증빙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런 해외 전자 상거래 같은 경우는 내가 상품 포장을 하고 이제 고객이 물건을 받았을 때 나는 제대로 포장을 했는데 고객은 또 제대로 안 받았다. 이렇게 또 거짓말하는 고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방지를 하고자 이렇게 쉽게 상품을 촬영하는 이런 서비스를 또 개발했었습니다. 여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카메라고 요거는 이제 여기 전자저울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상품을 올려놓으면은 전자저울에 찍혀서 이제 상품이 자동으로 사진도 찍히고 뭐 동영상도 찍히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2017년도에서는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쇼피 싱가포르 총괄 담당자하고 뭐 MOU 맺어가지고 같이 업무 협약을 좀 하기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었고요. 네, 이때 당시에 소프트웨어 개발했었던 이제 시스템 개발 장비였었고요.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이런 글로벌 셀러를 위한 평생 교육원도 설립을 하고 이렇게 다양한 해외 플랫폼 교육, 뭐 아마존, 쇼피, 큐텐, 쇼피파이, 이베이, 뭐 스몰 브랜드 관련된 이런 교육도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해외 화장품 그리고 이런 덤핑 용품들 같은 것들이 나오면은 사실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조업체들과 지금까지 꾸준하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용품들이 덤핑 제품들이 나오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사입을 해서 이제 해외로 바이어들에게 저도 싼 가격에 덤핑 가격으로 수출을 하는 이런 업무들도 같이 하고 있고 이런 스몰 브랜드 제품들도 런칭해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온라인 전자상거래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